지금 우리는 세스 고딘에 져서 마케팅이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파트에 맞게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스터디할 파트는 챕터 3 이야기와 유대 그리고 경험입니다. 중간부터 시청하게 되신 분들은 재생 목록을 통해서 1편부터 차례대로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을 이해하려면 깔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 물, 최소한의 음식, 수면 등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제외한 모든 소비는 사실 에고의 장난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자아에 허상의 캐릭터가 있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포함 모든 사람은 실제 현실의 나와 자아상이 닮아갈 때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나 사실 거의 대부분은 반대의 감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삶 동안 각자의 자아에 심겨져 있는 허상의 캐릭터와 현실의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생존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고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상의 핵심인 알아차림 기법을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잠시 동안 흘려보낼 수는 있겠지만 아마 1시간도 안 돼서 원상복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포함 모든 사람들은 에고가 하는 감정의 장난 때문에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에고가 추구하는 허상의 캐릭터를 브랜드가 가지고 있다면 소비해버리는 거죠. 입거나 공간에 두거나 붙여놓거나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자신의 눈과 타인이 볼 수 있게 말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에고는 만족감을 비롯한 온갖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제외한 모든 소비는 사실상 이런 모습입니다. USB 선 하나 구입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죠. 근데 만약 USB 선이 형광색의 꽃장식까지 달려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런 화려한 USB에 담긴 캐릭터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구매할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단순하고 심플하고 기본적인 USB를 고를 거예요. 추구하는 허상의 캐릭터에 손해는 아니어서 에고가 부정적인 감정을 보내지 않으니까 에고가 추구하는 허상의 캐릭터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니까 기본은 누구에게나 100%까지는 아니어도 꽤 높은 퍼센트로 부합할 겁니다. 우리가 기본이라고 부르는 것도 캐릭터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고의 판단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우리가 정말 따져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의 판단은 순식간이죠. 직관과 느낌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각자가 추구하는 허상의 캐릭터와 부합하는지 즉각적으로 판단해버리죠. 아주 단순합니다. 자신의 에고가 추구하는 허상의 캐릭터와 부합하면 좋은 감정이, 부합하지 않으면 짜증의 감정이 올라오죠. 우리가 나다움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게 자신의 에고에게 호인 부분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에고가 주는 긍정적인 느낌의 신호가 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의 마케터는 감정 노동자가 맞습니다. 시장을 조사하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모양새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에고가 주는 긍정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의 마케터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자아를 분석하고 그들이 느낄 긍정적인 느낌들을 창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화 속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지금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마케터는 정말로 감정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마케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직접 피부로 와닿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며칠 본인의 소비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내어서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에고의 장난일지라도 우리 자신 포함 모든 사람들은 에고의 장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에고의 장난이든 아니든 자꾸 에고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입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것, 즉 생존이 인생의 숙제였다면 지금 시대의
시대의 우리 인류는 그나마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숙제입니다. 문제의 해결이라는 비즈니스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변했을 뿐이죠. 이 사실을 이해한 진정한 마케터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일입니다. 감정 노동자를 자처하면서요. 그들에게 아무리 그것은 에고의 장난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 생존에는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소리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진작에 끝이 났으니까요. 우리 자신 포함 지금 동시대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에고와 친해지는 길만이 잘 살다 가는 방법일 겁니다.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양성을 잊으면 잘못된 기획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허상의 캐릭터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상을 단정지어 버리면 엉뚱한 기획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그래서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오해한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사람들의 에고를 하나로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마음속에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느끼고 효율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다들 브랜드 소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면 지금의 마케팅을 깊게 이해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효율적인 캐릭터를 추구하는 것 뿐이고 실제로 시장 안에서 똑똑한 브랜드 마케터들은 그런 대상에게 노브랜드를 제안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허상의 캐릭터는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최대한 신중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포함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에고는 정말이지 특정한 허상의 캐릭터를 진심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흔들리지 않는 특정한 신념을 가지고 있죠. 우린 이것을 그 사람만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철학의 진심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에게 늘어놓아 봤자 절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그들에게 사실이 될 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바꾸려고 드는 건 기만이고 오만입니다. 세스 고딘은 작고 진한 문화를 만들면 대중을,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문화가 대중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해도 정말로 모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긴 할 겁니다. 사업적으로 매우 유의미할 만큼 말이에요. 단 이때에도 우리가 제안하는 브랜드에 조금이라도 공감할 만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지 정반대의 캐릭터를 추구하는 사람들까지 변화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위해서 작은 문화를 만들고자 할 때 반드시 그 동료 집단이 추구하는 캐릭터의 신념에 맞는 그런 브랜드만 기획하세요. 하루 끝에 마시는 맥주 한 잔의 즐거움이 삶의 유일한 낙이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매일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자기 전 알코올은 한 잔이라도 잘못됐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 맞지 않을 겁니다. 지구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걱정하면서 친환경을 고집하고 나 자신이라도 노력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아무도 안 봐도 매일 작은 환경의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따지고 들면 다 모순이라면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 또한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이 그들에게 사실이니까요. 지금 마케터는 감정 노동자인데 우리가 굳이 그들의 에고를 화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의 마케터는 존중과 섬김이 기본 역량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에고와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루한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팁입니다. 절대로 문화를 직접 새롭게 창조할 생각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잘하는 브랜드는 절대로 새로운 문화를 직접 창조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의 자아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자아가 추구하는 캐릭터가 하나의 집단을 이룰 만큼 공감을 사고 있을 때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게끔 브랜드가 나설 뿐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문화를 창조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빠져서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하면 혼자 하는 예술 놀이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물론 오늘부터 수십 년간 그 문화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는 깊은 사명감이 있다면 영겁의 시간 후에 분명 작은 문화가 조성될
되고 언젠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영웅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실 테니 이건 팁입니다. 절대로 직접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성장 가능성이 있는 문화를 먼저 알아보고 남들보다 먼저 참여하세요. 이 둘의 접근은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브랜드 마케팅, 브랜딩에 대한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브랜드가 된다. 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길게 보고 던지면 된다. 제 생각이지만 그 주장은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실은 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의 문화를 이룰 만큼 지금 시장의 공감을 사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고요. 이제 스터디한 파트 중 몇 개의 문장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책을 직접 구입해서 정독해 보세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 특이한 점은 그 내러티브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개선하고 싶다면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상상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행동을 하도록 그 이야기를 정성껏 나눠야 한다. 왜 정지 상태에서 3초 안에 시속 100km까지 달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초고속 모드 옵션이 들어간 테슬라를 사는 걸까? 이렇게 5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살 때조차 실용성이 주된 결정 요소가 아니라면 향수나 껌을 살 때는 어떨까? 사람들은 그 물건이 자신을 위해 뭔가 해주길 원한다. 그 물건이 자신에게 안길 느낌을 원한다. 우리가 고를 느낌의 종류는 많지 않다. 종종 조직은 마케팅에 이끌린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마케팅은 겉만 번드르르 하다. 제안, 반짝이는 표면, 한 푼이라도 더 짜내는 능력에 집중한다. 나는 당신이 이러한 마케팅에 이끌리는 일을 도울 생각이 없다. 그것은 막다른 길이기 때문이다. 대안은 시장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 마케팅에 이끌리면 페이스북 최신 데이터 분석, 새 로고의 디자인, 캐나다 시장용 가격 설정 모델에 집중하게 된다. 반면 시장에 이끌리면 고객과 그 친구들의 희망과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들이 왜 짜증이 났는지 귀를 기울이고 문화를 바꾸는데 투자하게 된다. 시장을 따르면 오래 갈 수 있다. 미시경제학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합리적 행위자가 가용한 정보, 사건의 확률, 잠재적 비용이나 편익을 고려하여 선호를 결정하며 자율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일관되게 선택한다는 주장에 토대를 둔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 사실 당신이 돈을 걸어야 하는 주장은 이것이다. 사람들은 믿음에 어긋나는 정보를 무시하고 단기적 편익을 위해 장기적 편익을 희생하며 무엇보다 자신과 동일시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비합리적 욕구에 따라 행동한다.